본래 집이란 돌아가면 쉴 수 있는 곳, 그리고 내일의 날을 준비하는 곳이죠. 하지만 그 당연한 안식처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경찰청과 성평등 가족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실종 신고되거나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약 13만 명. 가정 밖으로 나온 위기 청소년들은 다양한 지원기관에 입소하여 숙식 또는 생활용품을 지원받습니다. 홀로 서기엔 너무 이르고 다시 돌아가기엔 너무나 아득한 길. 이 아이들이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뗄 수 있도록 곁을 지키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 자립지원관입니다. 평범하게 흘러가는 일상 속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빛나지 않아도 빛나는 순간들, 그들의 내일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충주시 용산동에 위치한 충주시 청소년 자립지원관을 찾았습니다. 사무실이라기엔 정겨운 느낌이 물씬 풍기는 공간인데요. 충주시 청소년 자립지원관은 어떤 곳일까요? 평범하게 출근하는 이분이 바로 노정자 관장님입니다. 따뜻한 느낌의 정갈한 사무실 풍경, 관장님 사무 공간이자 아이들 상담 공간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 일과가 시작되었네요. 관장님, 많이 바쁘세요? 안녕하십니까,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충주시 청소년 자립지원관 관장 역할을 맡고 있는 노정자입니다. 2025년 9월에 개관하여서 지금 몇 개월째 운영하고 있는데 총괄과 사례 관리를 겸하여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출근하시고 이른 시간인데 어떤 업무 하고 계셨나요? 네. 저는 출근하면 처음 확인하는 게 메시지하고 문자입니다. 지난밤에 친구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보니까 오늘 친구가 한 명이 생일을 맞이했더라고요. 그래서 축하한다는 그 메시지 보내고 자고 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하니까 일어나면 아니면 어떤 일 끝나고 나면 연락 달라고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청소년 친구들 상담도 또 온다고 하는데 네. 상담 준비는 어떻게 하세요? 네. 저희는 이렇게 이용 신청서를 미리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은 간단하게 면접을 하고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또 그 부수적으로 작성하는 양식이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좀 상황을 보면서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두세 차례 더 만난 다음에 저희가 사례 심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자립지원관에서는 아이들은 생활하지 않는가 봐요. 네. 자립지원관은 유형이 두 개입니다. 이용형과 혼합형이 있는데 혼합형은 그야말로 쉼터처럼 몇 개월 정도 머문 다음에 독립거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고 저희는 이용형 기관인데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독립주거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 다음에 함께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장님과 인연이 닿은 친구들은 몇 명 정도 있을까요? 네, 지난 연도 몇 개월 못했지만 7살에 지난 연도에 인연을 맺고 있고 지금 1월 달에 5살에 지금 상담 중에 있습니다. 충주시 청소년 자립지원관의 설립 배경이랑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그거 설명 한번. 네, 자립지원관은 잠시만요. 인터뷰 도중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는데요. 잘 잤어? 어제 약 잘 먹고? 어제 약 안 먹었어? 먹었지? 지금 일어났어? 지금? 그래, 알았어. 그러면 어저께 우리 같이 가서 그 헬스클럽에 가서
서류상으론 이미 다 커버린 18이라지만 관장님 눈엔 여전히 하나부터 10까지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죠. 그래, 알았어. 아이들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일이 주 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사실은 어떤 업무보다도 가장 마음 편한 일입니다. 저희 충주시 청소년 자립지원관은 전국에서 13번째 자립지원관이 개소됐고 충북에서 최초로 개소된 그런 자립지원관입니다. 일정 기간 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머물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이나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립지원관이 만들어졌는데 저희들의 대상은 그렇습니다. 쉼터라든지 회복지원 시설에서 퇴소했는데 자립을 하고 싶은 청소년들, 그리고 가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립 준비 청소년들이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쉼터 역사상 한 30여 년이 쉼터가 운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립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자립지원관은 전국적으로 5년이 개소한 지 5년이 되었고 저희 충북에는 전년도 9월에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주시 자립지원관에서는 어떠한 지원들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 충주시 자립지원관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용형 자립지원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친구들이 독립주거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렇지만 이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먼저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독립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도전이라든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 청소년들이 보면 생계를 이어간다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요즘에 물가도 비싸고 또 생필품들이 구입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런 면들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개소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생필품이라든지 식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점차적으로 이 친구들이 심리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뭔가 도전적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협의하면서 상의하면서 나아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거의 충주 지역에서 많이 후원을 해주셨는데 이 쉼터, 이 공간, 이 자립관, 이 공간을 세우기 전부터 많은 후원자분들이 후원을 해주셨고 저희가 개관식 할 때도 또 저희가 개관하니까 이 근거리의 지역 주민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선뜻 손을 내밀어준 고마운 분을 찾아가 보았는데요. 매일 맛있는 떡이 만들어지는 동네의 작은 떡집입니다. 저희가 개소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네. 전국에 쉼터가 140개 정도 있는데 그 쉼터에서 나온 친구들이 이제 다른 좀 지원을 받아야지 이렇게 사회에 정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5년 7월 달에 개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충북에서 유일하게 네. 충주에 개소를 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사장님이 네. 유일하게 처음으로 이렇게 후원금을 해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저는 충주에서 27년차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 권미혜입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관을 처음 알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평소에도 아동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해마다 저희가 연말에 정성을 좀 보내고 싶은 기관들을 검색을 하다가 올해는 여기 청소년 자립지원관이라는 기관이 인터넷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드리게 됐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후원이나 이렇게 지원하는 거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네, 많아요.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 시부모님도 모시고 살고 있고 사회 구성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 후원금을 통해서 청소년 친구들이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는지.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친구들 마음이 따뜻해져서 그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후원을 하기까지 마음을 먹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조금 방법을 몰라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그런 분들에게 이제 한마디 이제 해주신다면. 굉장히 쉬워요. 기간에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작은 마음이 모여서 아이들한테는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 후원을 받을 친구들이나 이제 앞으로 미래를 앞둔 청소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충주시 청소년 자립지원관 슬로건이 자립준비 청소년과 함께 달리는 페이스메이커라고 들었습니다. 친구들도 자립지원관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행복한 종착점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해 대략적으로 몇 명의 청소년들이 홀로서기를 해야 하나요? 충북에는 아직 통계가 없고요. 전국적으로 쉼터라든지 회복지원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들이 40에서 50%는 가정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기 자립 청소년들은 25에서 30%, 그리고 전이 공백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은 25에서 30%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가정복귀하는 청소년들도 어쩌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단 그 청소년들은 가정복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초기 자립하는 청소년들과 그리고 전이 공백 상태에 있는 그 청소년들을 타겟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50%의 청소년들이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도 이 청소년들을 책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저희들이 그 역할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대상은 쉼터, 퇴소 예정자, 그리고 회복지원시설에서 퇴소하는 그런 청소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밖에 가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립준비 청소년이거든요. 전년도에 저희가 7사례를 했을 때 5명이 쉼터 퇴소생이었습니다. 그리고 2명이 학교 밖 청소년이었습니다. 청소년 쉼터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주는 일시 청소년 쉼터, 당장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며 문제 해결을 돕는 단기 청소년 쉼터, 좀 더 긴 시간 머물며 본격적인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중장기 청소년 쉼터입니다. 집을 떠난 아이들에게 쉼터는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알려주는 장소입니다. 제작진은 충주에 있는 충주시 남자 청소년 쉼터와 여자 청소년 쉼터에 각각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집처럼 보이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근사한 게임방도 갖춰져 있는 활력 넘치는 소중한 공용생활 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해봐.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니 만남 전 괜스레 걱정했던 제작진의 긴장감도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틈틈이 기타 연습을 했다며 실력 발휘를 해보겠다는 친구도 있었는데요. 아직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그래도 제법 멋진데요. 여기까지입니다. 엄청나죠? 예. 자, 아직 실력은 부족하지만 연습 자주 하고 있어요. 좀 더 연주해봐. 내가 노래 불러. 아닙니다. 전 시기만 가능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사단법인 청소년이 미래다 대표이면서 충주시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의 소장을 맡고 있는 허경회라고 합니다. 청소년 쉼터는 이제 가정 폭력, 학대, 방임, 또 때론 가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집에서 지내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365일 또 24시간 보살펴주는 이 공간에서
상담, 보호, 그리고 또 어떤 자립까지 모든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 복지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의 아이들이 현재 머물고 있을까요?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한데 지금 현재는 6명의 아이들이 함께 지내고 있어요. 다 어떻게 이 쉼터에 오게 되는지. 네. 쉼터에 오는 친구들은 보통 경찰서 또는 이제 학교의 뭐 위클래스 센터, 위센터 아니면 이게 아동보호 전문 기관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의뢰가 돼가지고 들어오고요. 보통 이 친구들이 이렇게 쉼터로 의뢰될 때에는 굉장히 상황이 위기 가운데 정말 심각한 그런 가운데 쉼터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들어올 때 아이들은 굉장히 불안함 가운데 뭐 정말 얼굴도 웃음기가 하나도 없는 어두운 가운데서 이렇게 쉼터로 들어오게 되고요. 각 방면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의뢰가 돼가지고는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이들이 이곳에서 지내면서 처음에 그렇게 어둡게 들어왔던 아이들도 제가 잘 놀아주거든요. 잘 놀아주고 또 이렇게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거 맛있게 해주고 또 편하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이곳에 있으면서 편안함을 좀 이렇게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편안한 마음 가운데 이 아이들이 좀 잘 지내다가 다시 가정 복귀 또는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친구들은 이제 사회 복귀를 준비하고 결국은 사회 복귀로 나가게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쉼터에는 일단 처음 저희 청소년 쉼터는 가출 청소년, 또 문제행동의 청소년도 또 가정의 갈등, 부모와의 갈등, 또 온전한 가정을 꾸리지 못한 그런 청소년들이 입소를 했다면 지금은 조금 정신질병적인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로는 좀 가정학대, 또 방임 청소년들이 경찰서를 통해서 또는 지자체 아동학대팀을 통해서 연계해서 입소하는 편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위기청소년 지원기관에 입소 또는 이용 경험이 있는 9세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집을 나오게 된 주된 이유는 부모님, 형제자매 등 가족과의 갈등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이유에 의해 쉼터로 오게 되는 청소년들, 쉼터의 현실은 어떨까요? 저희 충주는 쉼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호기관에 따라 일시, 단기, 중장기 쉼터가 있는데 지금 충주에는 남자 단기 쉼터, 여자 중장기 쉼터 딱 두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급이나 일시 쉼터, 때로는 뭐 단기, 중장기의 역할을 한 쉼터가 계속 모든 역할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장소가 매우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급이 들어왔을 때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나 또 기존 청소년, 보호 청소년들하고의 그런 분리된 공간이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 또한 청소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충주에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퇴소 후에도 온전히 실질적인 자립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쉼터에 있을 때는 쉼터가 그래도 가정의 역할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도움 아래 또는 관리 아래 또 사랑 안에 각자의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잘 쉼터에서 키워놓고 퇴소를 했어요. 취업을 해서 퇴소를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직장이 연속성이 없고 또 아이들이 안정된 그런 자립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에 이 자립지원관의 중요성이 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쉼터에서 퇴소하면 아이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아무래도 신경 써주기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립지원관이 좀 있다면 아이들을 조금은 더 연장해서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던 아이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생기를 찾아 서툰 손길로 악기를 연주하고 선생님과 마주 앉아 소소한 일상을 나눕니다.
굳게 닫혔던 마음이 작은 용기가 되고 따뜻한 대화로 이어지길. 잠시라도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아이들에게 든든한 발판이 되어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힘찬 동력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깊은 밤이 지나간 자리에 눈부신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바삐 이동 중인 충주시 청소년 자립지원관 노정자 관장님. 오늘은 어디로 가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오시는 몰랐어요. 지금 어디 가시려고 출발하시는 네, 지금 거세요? 오늘 제천에 있는 청소년 집에 가려고 합니다. 자주 방문하시나요? 제천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날씨가 추운데 함께 빨리 아. 출발하시죠. 네네. 이쪽으로 오시죠. 관장님 최고에 비해 큰 차. 익숙하게 핸들을 돌리는 손길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때로는 굵직한 길을 터주는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를 세우지만 세심하게 관찰하고 아이들을 대하는 관장님의 마음이 그려지네요. 오늘도 관장님은 이 도로를 지나 누군가의 따뜻한 안식처가 될 그곳으로 향합니다. 제천에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고 있는 한 친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사이 잠깐 내린 눈에 도로가 얼어붙었네요. 칼바람이 많이 부는 추운 날씨였는데요. 오늘도 관장님 차의 트렁크는 생필품 상자들로 가득합니다. 아이들 좀 골고루 나눠줘야 되고. 오랜만에 방문한 만큼 발걸음을 서두르는데요. 잘 있었어? 네, 안녕하세요. 이거 좀 받아줄래? 라면 없다 그래서 라면 좀 갖고 왔어. 네. 잘 있었어? 네. 아유. 방은 좀 불 좀 돌렸어? 네. 몇 도야?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서늘한 공기와 어둡게 해놓은 집이 마음에 걸립니다. 외투를 벗고 본격적으로 짐을 풀기 시작합니다. 집안을 살피는 관장님의 눈길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아니, 계란 다 먹었어? 저번에 저기 뭐야? 밥 없네? 언제부터 안 먹었어? 어제부터? 어제 먹었어. 어제 먹었어? 네. 그러면 오늘 아침만 안 먹은 거야? 네. 괜찮아, 하루 정도는. 이런 거 다 먹었으면 좀 버리고. 네. 그치? 신부를게요. 양말도 안 신었어. 이따 나갈 때 신으려고요. 그래? 오늘 같이 장 보러 가려고 그러거든? 진짜요? 밥도 같이 장 먹고. 보러 간다는 말에 우리가 반색을 하는 언제 지희. 평범한 저번도 일상이 그렇지 많이 않았겠지. 그리웠겠죠. 그래서 그 한번 마음을 누구보다 같이 잘 얘기도 아는 하고 장도 관장님입니다. 보고 또 그러려고 왔어. 잘 있나? 양말 좀 신어. 근데 오늘 한 침실에 개씩 들어서자마자 침구를 정리하고 환기를 시킵니다. 평소에 자주 만나지 못하는 만큼 하루의 잠자리는 편하기를, 일상의 위로를 받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손끝에서 전해지는데요. 아무래도 관장님이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발견한 것 같네요. 할 게 없어가지고. 따를 게 없어? 네. 그러면 오늘 생필품 살 때 이거 사. 이거 커버를 좀 하나 더 사야지 안 되겠다, 그치? 선생님 어떠세요? 직접 다시 와보시니까. 그래서 제가 한 열흘 정도 만에 지금 이렇게 또 찾아왔거든요. 네, 그때도 이제 같이 주방을 정리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때 그 매트 한번 다시 본다고 했거든요. 이제 와봤더니 자고 일어났는데도 매트를 안 끄고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위생상도 좀 문제가 돼서 이런 면들도 조금 같이 계속해서 얘기도 좀 하고 교육도 좀 같이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털었어?
한번 같이 깔아보자. 안 빠를 거야, 빠를 거야? 빨아야죠. 빨아? 그래. 그러면 이따가 뭐 사러 갈 때 좀 같이 사고. 중단했던 학업을 마치려는 의지, 일을 구하려는 계획, 요리를 하며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는 이 모든 생활의 흔적이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노력의 과정입니다. 관장님의 애정어린 잔소리를 듣다가 결국 관장님에게 호소하기 시작했는데요. 앞서 침구 정리를 하며 제작진 앞에서 잔소리를 했던 관장님이 야속했던 겁니다. 잔소리가 나오잖아. 저게 벌써 작년 여름인데. 제가 여기 이때까지 안 치우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막 답답하신 거죠. 그래. 아무래도 부끄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겠죠.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 또한 예방접종 같은 시간일 겁니다. 오늘도 지희는 관장님의 보살핌 속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자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정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걸 서로 알지만 잔소리는 잔소리. 좋은 어른이 되는 것도 홀로 서기를 돕는 것도 참 마음 같지 않습니다. 괜찮아. 청소년 친구들을 보고 나면은 어떤 기분이 드세요? 네. 진짜 가슴에 남는 친구입니다. 제가 이제 쉼터 있을 때부터 굉장히 이제 지원을 많이 한 친구인데 옆에서 가까이 보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봤을 때 너무나 마음이 가고 그때 처음에 봤을 때 그리고 중간 그리고 지금 봤을 때 평가를 하자면 진짜 우상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 감정 기복부터 이제 불안정 감정 기복이 지금 오늘도 몇 번 이제 좀 울컥했지만 그때는 뭐 걷잡을 수가 없었고 약을 먹어야지만이 통제가 되었고 그리고 이 대화 자체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친구들 뭐 다 떠나간 상태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게 대화가 되고 대화되면서 자기가 또 이해하는 면이 있고 또 자기 의견을 내고 이런 면에서 굉장히 성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바탕 애정이 어린 잔소리 시간이 끝나고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하고 있는 모습 보면 어떠세요? 굉장히 대견하죠. 그때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누구한테 기댈 사람도 없었거든요. 일단 쉼터에 들어온다는 거는 가족하고 단절이 돼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혼자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들어오는데 그래도 우리가 쉼터에서 선생님들하고 또 언니 동생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많이 이제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친구에게 우정자 관장님은 어떤 분이세요? 약간 엄마 같은 분이시고 되게 따뜻하시고 항상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옆에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항상 바라봐 주시고 제가 뭘 잘못했을 때도 그 잘못을 뉘우칠 때까지 항상 기다려주시는 분이셔요. 잔소리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 잔소리는 더 저 잘되라고. 지희는 이미 관장님의 진심을 다 알고 있네요. 그럼 지금 이 친구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나 요즘 가장 재미있는 일이 있다면 약간 메이크업 약간 속눈썹 약간 붙이는 거. 지금 속눈썹도 너무 예뻐요. 제가 붙인 거예요. 메이크업 쪽으로 꿈꾸고 있어요. 네. 그럼 지금 혹시 이거는 미용을 하려고 하고 있나요? 이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없는 게 아니라 나는 좀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 어떤 경제 활동을 해서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어보고 싶다. 돈을 좀 저축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흥미 검사를 한 거죠. 적성 검사, 흥미 검사, 뭐 이런 진로 검사 이런 걸 했을 때 이 친구가 어떤 예술적인 그런 재능들이 있어요. 의지는 있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예 본인이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저희는 이제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본인이 어떤 결과가 나와도 할 마음이 있다, 의지가 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시도해 보라고, 반복적으로 시도해 보라고. 그리고
너가 그때 가서 다시 평가해보고 다시 방향을 틀더라도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혼자 생활하면서 힘든 점이 있다면 약간 가끔 우울증 같은 게 찾아올 때 그게 좀 힘들어요. 마음이 벅찰 때. 그러면 그때 관장님한테 연락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관장님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생각이세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거를 옆에서 계속해서 봐왔고 그러면서 더 해주지 못하는 이거를 조금 더 해주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 병원 치료도 잘 받고 그리고 이제 옆에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이런 우울감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조절하고 또 좋은 어른이 또 같이 해준다면 느끼는 이런 것들 많은 힘든 것들 그리고 심리적인 것들 또 많이 도움이 될 텐데 지금까지 힘든 만큼 이제 앞으로는 많은 좋은 친구들 그리고 어른들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돼. 그래서 우울감이 이제 없을 수는 없어요. 사실 비빌 언덕이 또 있어야 되는데 친구 관계라든지 어떤 선후배 관계라든지 어른 관계라든지 이런 면들이 조금 적절하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울감이라든지 또는 기쁠 때라든지 슬플 때라든지 어쨌든 희노애락이 있을 때 이거를 같이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감 같은 게 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저한테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좋았다,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뭐 이렇게 이제 계속 물어보면서 하는 거죠. 뭐 장기간 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으로 조절하면서 또 이제 지금은 자립지원관 또 소속이 됐으니까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챙기면서 좀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 이렇게 웃고 얘기하고 새해 신년을 또 계획하면서 나가니까 너무 좋다. 네. 그리고 또 뭐 내가 잔소리 안 한다는 말은 안 할 거야. 네. 잔소리 계속 할 거야. 감사해요. 그래서 잘 받아주고 네. 같이 이렇게 잘 살아보자는 그런 의미니까 네. 잘 좀 받아줘. 네. 진짜 우리가 한 24살까지만 이렇게 봐주거든. 네. 그때까지는 조금 시행착오 겪더라도 열심히 해갖고 진짜 든든하게 어엿하게 성인으로 진짜 성인으로 자립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크게 호소한 어려움은 생활비 부족이었고 그 뒤를 머물 곳이 없음 37.3%,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 31.8%가 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오늘 하루는 내일을 준비하기에 앞서 당장 눈앞의 삶을 버텨내야 하는 생존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생필품으로 가득 찬 관장님의 자동차는 쉴 틈 없이 또 다른 문 앞을 향합니다. 구체적인 아빠와의 그 계획이 안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충주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소속인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자립지원관의 손길이 절실한 또 다른 청소년들도 함께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저번에 위가 아프다 그랬잖아. 어때? 계속 그래?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갈 건데. 오늘 아니면 그러면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거지 뭐. 그럼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 거야? 남자친구 집. 남자친구 집에서? 그럼 처음부터 나오면서 그냥 그쪽으로 간 거야? 아니, 그냥 길바닥에서 있는데요. 진짜? 네. 그러면 거쳐 정해지지 않고 그냥 무작정 나오게 된 거야? 네. 쫓겨나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길에서? 너무 위험했을 것 같은데. 한두 달? 친구 집 돌아다니면서 자고. 그렇지 않는다는. 화장실에서 자든 놀이터에서 자든. 혼자? 애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혼자 세운 적도 있어? 네. 윤희가 많은 경험을 했구나. 관장님 여기 어떤 곳인가요? 네, 이 집은
저희가 몇 달째 살고 있는 집입니다. 자립을 하려고 할 때 초록우산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받아서 살고 있는 집입니다. 쉼터에 몇 개월간 있다가 퇴소한 친구거든요. 근데 기특하게도 이렇게 유관기관에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안전하게 또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기특하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해나가야 될 과제라든지 계획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례 관리 중입니다. 조금 실례될 수도 있는데 혹시 쉼터에는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저는 그 새아빠와의 관계에 좀 다툼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 혼자 집을 나와서 쉼터로 가게 되었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제 친어머니한테 학대를 받아가지고 제가 쉼터로 갔어요. 쉼터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아무래도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트러블도 좀 있었고 생활 습관도 잘 안 맞으니까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했고. 그러면 이제 조금 독립을 하게 되면서 조금 필요했던 도움이라던가 그런 게 있다면? 일단 먹는 게 제일 필요하고 다른 건 딱히 그냥 저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식비가 좀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관리비나 이런 것도 그렇고 여름에는 에어컨비가 별로 안 나오는데 겨울엔 난방비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그게 조금 힘들어요. 자립지원관은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갑자기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 전에 다녔던 쉼터 소장님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겠다, 관심 있으면 연락해달라 하셔가지고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럼 이렇게 독립된 주거 환경에서 살게 됐는데 훨씬 나은지 어떤 부분이 나은지. 일단 집에서 그냥 편하게 눈치 안 보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있어도 되니까 그게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자립지원관 노정자 관장님을 만나게 되고 나서 어떤 부분이 많이 바뀌었는지. 일단 가끔씩 만나서 식비 지원해 주시는 거랑 같이 장 봐주시는 거랑 그런 것도 좋았고 이번 겨울에 저희 패딩이 없었거든요. 돈이 없어서 네 이번에 패딩도 사주셨고 그리고 자립지원 같이 하는 친구들끼리 펜션도 놀러 가고 그래서 되게 고마웠어요. 딱 어떻게 연락이 닿았는데 막 식료품 지원해주시고 상담도 잘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참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정서적으로 다가가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관장님만의 노하우나. 네. 제가 이제 좀 심리상담 쪽으로 좀 공부를 해갖고 우리 친구들 보면 대부분 반이 조울증에 또 정신질환에 또 성 관련 피해 뭐 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피해의식도 많고 그리고 감정의 기복도 굉장히 이제 높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는 이제 전화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올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전화는 그야말로 설명이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진짜 믿을만하고 신뢰가 가는 기관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라고 해요. 오라고 해서 그들의 생활을 좀 들어주고 듣고 이해해주고 괜찮다고 격려해주고 이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좀 열고 있습니다.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도움의 첫걸음입니다. 아무도 몰라. 세상은 나날이 살기 편하게 변했다고들 하지만 홀로 세상에 떠밀려 나온 청소년들의 삶은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가정 내 폭력과 방임으로 인해 거리로 나오고 성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홀로 남겨지는 아이들. 다행히 우리 사회에는 그런 아이들의 곁에서 함께 걸으려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어떤 관심이 많이 필요할까요? 우리 자립지원관이 충주에 지금 생겼는데 이 자립지원관에
많은 분들의 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자립에 있어서 아이들이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다가 실패해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면 돼, 다음번엔 잘하면 돼 라고 다독여 주시면서 좀 가르쳐 주시고 좀 따뜻하게 기다려 주시는 그런 또 어른들의 손길이 좀 많아진다면 우리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조금 더 자립을 어려워하지 않고 또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좀 더 따뜻한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나는 절대로 너의 손을 놓지 않을 거야. 이 말을 항상 합니다. 그러고 물론 또 실천도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방황하는 친구들, 또 때로는 친구와 싸운 친구들, 엄마 아빠하고 갈등이 있어서 집을 나온 친구들은 노크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안전한 울타리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굉장히 잘 편안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훨씬 많다는 거. 쉼터에 들어온 아이들보다는 아직도 거리에서, 때로는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훨씬 더 많다는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 와서 누구 못지않게 잘 성장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립지원관을 운영하시는 관장님으로서 청소년 친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인식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점이 있다면? 네네. 우리 자립지원관 청소년들을 문제 있는 아이들로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일들을 겪었거든요. 어린 나이에. 이 부분을 우리 주변인들이,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립을 한다는 그 의지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대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옆에서, 그 주변에서 저희들이 조금 힘써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 사회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장님, 노정자 관장님의 꿈은 뭔가요? 저희 꿈은 저희 자립관의 슬로건이 페이스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보다 먼저 달려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힘들 때 속도를 맞춰주고, 지칠 때 함께 보폭을 맞춰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노정자 관장님과 연이 닿았던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지금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 다시 하겠습니다. 아유, 눈물이 나려고 그래. 지금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 예전에 내 손을 잡았던 너희에게 이 말은 꼭 하고 싶어. 너희는 혼자가 아니었고 지금도 혼자가 아니야. 각자의 속도로 끝까지 함께 걸어가 보자. 사랑해. 다시 할게요. 네. 눈물이 나지?